여러분, 저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오셨습니다.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자리, 제 마사지 숍에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손길을 기다리는 그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소리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다는 걸. 그리고 그분은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면 저를 용서하실 겁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백을 가게 문을 잠그려던 손이 열쇠 구멍 앞에서 멈췄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짧은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넥타이,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 건물 4층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 닫으셨나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은 게 아니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저는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그분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이곳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불을 다시 켰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조명이 좋았습니다.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깨 그리고 등 쪽이 많이 뭉쳤습니다.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잠을 못 잔다는 말. 그 말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90분으로 받으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굴을 구멍에 대고 팔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길게. 저는 손을 씻고 오일을 데웠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라벤더와 유칼립투스. 손을 등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갑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한 겁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등으로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네. 대답이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온도,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일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손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호흡이 규칙적이었습니다. 잠든 건 아니었습니다. 깨어있지만 긴장을 놓은 상태. 허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일을 더 발랐습니다. 손바닥이 피부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춘 겁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견디고 있다는 걸요. 90분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침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편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예약 없이 오셔도 됩니다. 그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분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장님,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나갔습니다.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따르릉.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 따르릉. 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역시 그분이었습니다. 또 늦은 시간에 괜찮습니다. 기다렸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기다렸다고.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예약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침대에 눕고 저는 손을 씻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손을 등에 올렸을 때 그분이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침묵이 달랐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채워진 침묵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도, 피부 아래의 긴장, 풀어지는 호흡.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어깨에서 날개뼈로, 날개뼈 사이의 깊은 홈을. 아, 그분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프세요? 아니요, 좋습니다. 좋다는 말. 그 말에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허리 쪽으로 오이를 더 덜어냈습니다. 손바닥이 피부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분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중하려고, 아니, 흐트러진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온기가 자꾸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50분쯤 지났을 때 그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이 일을 오래 하셨나요? 한 7년쯤 됐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죠. 이젠 익숙해요. 가족은 있으신가요? 갑자기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이 있습니다. 아, 그 한 글자 뒤에 긴 침묵이 왔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혼자입니다. 혼자? 그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족이 없으신가요? 예전엔 있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90분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일어나며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시선이 3초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 3초가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분이 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차 드릴까요? 시작하기 전에. 아, 괜찮습니다. 아니요, 드세요. 목마르실 것 같아서. 저는 이미 차를 준비해뒀습니다. 허브차. 따뜻한. 그분이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목이 움직이는 걸, 숨을 고르는 걸. 맛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예요. 사장님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분이 말을 멈췄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은 조금 더 세게 해주셔도 됩니다. 많이 뭉치셨나 봐요. 아니, 그냥 느끼고 싶어서요. 느끼고 싶다고요? 통증을, 제가 살아있다는 걸.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근육을 깊게 눌렀습니다. 그분이 신음했습니다. 너무 아프세요? 아니요, 계속해 주세요. 저는 더 깊게 눌렀습니다. 엄지로 손바닥으로 체중을 실어서 그분의 몸이 긴장했다가 풀렸습니다. 반복적으로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하하,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계속. 저는 등 전체를 눌렀습니다. 어깨, 날개뼈, 허리, 골반 위쪽까지. 그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통증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90분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제 손을 봤습니다. 손이 빨갛네요. 아, 괜찮습니다. 제 때문에. 그분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다음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서로를 봤습니다. 5초. 그분이 먼저 손을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분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손을 봤습니다.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네 번째 방문부터는 우리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늘 10시 50분에 왔습니다. 단 한 번도 늦거나 빠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속처럼. 어느 날 그분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비가 오네요. 네, 아까부터 많이 왔어요.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맞으면 돼요. 제 우산 쓰고 가세요. 아니요, 선생님이 쓰셔야죠. 저는 4층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돌려드릴게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그 말에는 다음 주에도 만난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앞쪽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앞쪽. 가슴, 배, 다리. 물론이죠. 뒤집으세요. 그분이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타월을 가슴에 덮어드렸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네. 오이를 손에 덜어냈습니다. 비볐습니다. 따뜻해질 때까지. 그리고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쇄골 라인을 따라 천천히. 그분의 숨이 멈췄습니다. 숨 쉬세요. 네.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저는 가슴 위쪽을 눌렀습니다. 타월 위로. 조심스럽게.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셨어요? 조금. 편하게 계셔도 돼요. 하지만 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구리로 내려갔습니다. 갈비뼈를 따라 천천히.
그분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지러우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로 내려갔습니다. 배꼽 위쪽 원을 그리며 눌렀습니다. 그분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불편하세요? 아니요, 좋습니다. 좋다는 말, 또 그 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중하려고. 하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온기가 제 집중을 흐트렸습니다.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허벅지, 종아리, 발목. 그분의 다리가 길었습니다. 근육이 단단했습니다. 발을 주물렀습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아프세요? 아니요, 시원합니다. 발바닥을 눌렀습니다. 엄지로 지압했습니다. 그분의 온몸이 풀렸습니다. 90분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사장님. 네. 저는. 그분이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분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5번째 방문. 그날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분이 들어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냥 오늘은 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오일을 더 많이 발랐습니다. 따뜻하게. 손을 등에 올렸을 때 그분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예민해서. 괜찮아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어깨를 감쌌습니다. 목을 감쌌습니다. 등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이 그분의 호흡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그분이 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저 사실은.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분의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60분쯤 지났을 때 그분이 또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행복이요? 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남편분과는 잘 지내세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진 않아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은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그분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외로움이 때론 안전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외로움이 안전하다는 걸. 아프지 않으니까. 90분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네. 저는 사장님이 좋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사장님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마음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이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이 좋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좋습니다.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10시 50분. 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저 지난번에 실례했습니다. 아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저도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저는 결혼했어요. 압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압니다. 그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30cm, 20cm, 10cm,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의 숨, 제 숨, 섞였습니다. 사장님, 네.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대답 대신 저는 그분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팔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이 저를 놓았습니다. 시술은 안 받으세요? 오늘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이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네. 그분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응. 늦었네.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서.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손님 화요일마다 오는 손님 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응. 남자야? 그래. 혼자 와? 응. 남편이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을 단번에. 이름은 뭔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몰랐으니까요. 이름도 몰라? 손님 이름을 다 물어보진 않아. 화요일마다 오는 단골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어. 그냥 직장인인 것 같던데. 어디 사는데? 이 건물 4층?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놈이 매주 화요일 밤에 온다고? 그래. 몇 시에 와? 11시쯤. 그럼 너 혼자 있을 때네. 응.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아. 왜? 나 바보로 보여? 무슨 소리야? 남자가 매주 11시에 혼자 마사지 받으러 와? 같은 건물에 살면서? 손님이야. 그냥. 그래. 손님이겠지.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왜 내 얼굴이 빨개? 안 빨개. 거울 봐. 내 얼굴.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으면 그렇게 안 빨개.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너 그놈이랑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왜 얼굴이 그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아. 남편이 제 턱을 잡았습니다. 바람 피우는 거지? 아니야. 거짓말. 진짜 아니야. 그럼 다음 화요일에 내가 가게 가볼까?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 가게를 와? 손님인지 뭔지 확인해야지. 제발 오지 마. 왜? 떳떳하면 오든 말든 상관없잖아. 남편이 저를 놓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내가 간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이 모든 걸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요. 남편은 변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처음엔 조용히 혼자 마셨습니다. 며칠 지나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왔네. 일이 많아서 그래. 일? 그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고? 아니라니까. 거짓말. 매일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가게를 쉽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저는 화요일 밤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게 안 열었어? 응.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 남자한테도 연락했어? 응. 뭐래? 알겠다고.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참 착하네. 알겠다고. 너 진짜 그놈 좋아하는 거 맞지? 아니야. 거짓말.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남편이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퍽. 바닥에 깨졌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20년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끝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남편이 제 앞에 섰습니다. 너 지금 날 우습게 보는 거지? 아니야. 그럼 뭐야? 다른 남자 만나놓고 미안하다고? 만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설명 못하지. 할 말이 없으니까.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술병을 들고 또 마셨습니다. 나는 뭐가 부족했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럼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어? 왜 다른 남자가 생겼어? 왜? 남편이 울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분께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가게를 쉬려고 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짧게라도 통화 가능할까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그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네. 혹시 남편분께서 아신 건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예상했습니다. 사장님이 연락을 안 하시길래.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네. 저는 사장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사장님은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사장님.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아픕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많이 아픕니다. 치료가 어려운 병입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췌장암입니다. 사기.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이죠. 6개월 전에 진단받았습니다. 그럼 치료는? 포기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아마 3개월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사장님, 울지 마세요.
어떻게 안 울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요, 어떻게? 사장님 덕분에 마지막이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 이제 남편분한테 돌아가세요. 저는, 사장님, 그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곧 사라질 사람입니다. 사장님의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매일 4층을 향했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열고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술을 조금 줄였습니다. 말도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계단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쿵!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4층 계단에 그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일어나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저는 그분을 부축해서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치 떠날 준비를 한 것처럼 침대에 눕혔습니다. 물 좀 드릴게요. 물을 따라왔습니다. 그분이 힘겹게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은 안 가세요?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저를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네, 사랑합니다. 저도요. 행복하세요. 네. 남편분을 잘 모시세요. 네. 그리고 저를 잊으세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가끔 기억해 주세요. 매일 기억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저는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선생님, 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평생 신랑의 다른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울었습니다. 그것이 그분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뽀삐뽀.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구급차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갔습니다. 4층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거라는 걸. 1시간쯤 지났습니다. 들것이 내려왔습니다.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4층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대요. 아, 그래?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젊은 분이었는데 안 됐네. 응.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4층 문에 임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그분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새 세입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삽니다. 아,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전에 사셨던 분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왜요? 아, 아닙니다. 며칠 뒤 그 부부가 제 가게로 왔습니다. 사장님, 짐 정리하다가 이거 찾았는데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침대 밑에 있었어요. 사장님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사장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까지 짐이 되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을 힘들게 했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사장님의 손길, 사장님의 목소리, 사장님의 온기, 모든 것이 제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혼자 죽어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을 만나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사장님, 부디 행복하세요. 남편분과 잘 지내세요. 제가 준 상처 함께 치유하세요. 화요일 밤은 이제 남편분과 보내세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저를 생각해 주세요. 사장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4층의 그 사람. P.S.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을 놓아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편지가 타올랐습니다.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랑했습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남편은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제가 매일 밤 울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생각나. 그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많이 화냈었지. 당연히 화낼만 했어. 근데 그 사람 죽었잖아. 응? 많이 슬프지? 응, 많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 사람 일로 내가 힘들었을 텐데.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나도 너한테 잘못했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당신이 옆에 있는 걸. 미안해. 이제라도 잘할게. 남편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6개월 뒤 화요일 밤 저는 가게를 일찍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일찍 왔어? 오늘은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응. 산책도 하고. 그래, 좋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건물 앞을 지날 때 저는 잠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4층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 세입자의 불빛.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강변 쪽으로 갈까? 좋아.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같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화요일 10시 50분이 되면 가끔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이제는 벨이 울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분은 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분이 제게 남긴 것들을,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 말을 기억하며 저는 남편을 다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여러분, 사랑은 때로 이렇게 옵니다. 예고 없이, 조용히, 그리고 때로 떠나야만 남습니다. 저는 위층의 그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랑이 있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곁에 있는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